모두가 잘 살지 못했던 어린 시절, 저는 달랐습니다. 부모님이 농지를 크게 갖고 계셨고 과수원도 하셨기에 배고픔 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부러워하는 친구도 시기하는 친구도 많았습니다. 학교에 과일이며 빵이며 먹을 것을 들고 가 나누어 먹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중 은숙이는 기억에 많이 남는 친구입니다. 똑똑해서 늘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친구들은 당연한 듯이 제가 가져온 먹을 것을 나누어 먹었는데 은숙이만은 늘 잘 먹을게라며 감사의 인사를 꼭 했습니다. 그러나 은숙이네 가정 환경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은숙이의 엄마는 은숙이를 낳으면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원래 다정하였으나 직장을 잃고 술에 찌들어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은숙이는 아버지에게 맞은 날에는 우리 과수원으로 몰래 들어와 쪽잠을 자곤 했고 늘 어딘가 닫혀 있어서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김없이 우리 집 과수원 사과나무 밑에서 쪽잠을 자던 은숙이는 우리 집 일꾼이 깨워도 일어나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열이 40도에 가깝고 여기저기 타박상이 많아 정신을 잃은 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급한 대로 은숙이를 치료비를 대서 치료를 하게 했고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은숙이는 눈치가 빨라서 집안일이며 농사잡일이며 뭐든지 잘해서 우리 가족과도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한 은숙이네 아빠가 우리 집으로 쳐들어와서 은숙이는 내 딸이니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와 은숙이를 일단 방으로 피신시키고 술에 취해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은숙이 아버지와 오히려 술을 마시자며 신경을 다른 곳으로 돌리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은숙이 아버지는 잠이 들었고 아버지는 떨고 있는 은숙이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다독여 주셨습니다. 다음 날 저와 은숙이는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있는 1분 1초가 너무나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렇게 학교가 끝나고 나와 은숙이는 손을 꼭 잡고 은숙이네 아빠가 돌아갔기를 바라며 우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은숙이네 아버지는 아직도 우리 집에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와 긴 이야기 끝에 은숙이 아빠는 우리 농사꾼이 되기로 했습니다. 은숙이 아버지는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연신 감사하다고 했고 은숙이에게 미안하다며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절대 안 된다며 은숙이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지만 은숙이는 저에게 고맙다며 아빠를 믿어보고 싶다고 아빠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은숙이 아빠는 정말 놀랍도록 한순간에 변했습니다. 어떤 일꾼보다 열심히 일했고 매일 마시던 술도 끊었습니다. 은숙이에게도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평화도 잠시 학교에서 저를 시기하던 친구들이 은숙이까지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은숙이의 가정 형편을 들먹이며 은근히 놀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은숙이의 필통을 훔쳐서 쓰레기통에 던졌을 때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숙이는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저는 바로 그 친구들에게 다가가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더 미워했기에 내가 은숙이 엄마냐며 엄마가 죽을 줄 알았는데 여기 있네 하며 비아냥거리며 저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머리끄덩이를 잡아 당겼고 제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은숙이도 몸을 던져 같이 싸웠습니다. 선생님이 와서 다들 부모님 모셔오라고 했고 은숙이 아버지와 저희 부모님, 싸운 친구들 부모님들 다 와서 선생님과 상담하고 돌아갔습니다. 부모님은 선생님과의 상담 후 오히려 잘했다고 앞으로도 친구 괴롭힐 때는 눈치 보지 말고 들이받으라고 하셨고 은숙이도 아버지께 크게 혼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속이 후련하고 잊을 수 없는 학창시절의 추억입니다. 그 후 은숙이는 공부를 잘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TV를 보는데 박사님이라고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바로 은숙이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인터뷰 내용에서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하며 너무 감사했다고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방송사로 연락해 은숙이와 만나고 싶다고 사연을 전했고 은숙이와 연락이 닿아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상냥했던 은숙이를 다시 만날 생각에 너무 설레어 밤잠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숙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은숙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은숙이는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며 각종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했고 뛰어난 성적과 열정 덕분에 교수들의 주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희귀 유전병 치료에 관한 연구에서 큰 성과를 거두며 대학 시절부터 과학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졸업 후 은숙이는 유학을 떠나 미국의 명문대학에서 석사와 박사과정을 밟았다고 했습니다. 박사과정 동안 은숙이는 신약 개발에 대한 연구로 여러 학회에서 발표를 했고 큰 호평을 받았다더랬죠. 유학 생활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문적 성취 뒤에는 많은 희생과 외로움이 따라왔다고 합니다. 특히 아버지가 은숙이가 유학을 떠나기 얼마 전에 돌아가셨기에 그 슬픔을 혼자 감내해야 했더랬죠. 그러나 은숙이는 아버지가 변화를 위해 노력했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더 열심히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변화가 자신에게 힘이 되었고 그 힘으로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고 했습니다.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은숙이는 세계적인 제약회사에서 연구 책임자로 스카우트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희귀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이끌었고 이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연구로 여러 번 수상을 했고 그 공로로 방송에까지 출연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방송에서 은숙이는 어린 시절 자신을 도와준 제 가족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은숙이를 다시 만나고 지금은 은숙이와 자매처럼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은숙이의 대단한 성장 과정을 같이 못 본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은숙이는 제가 뭐라든 제 편이 되어줄 테니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하라 합니다. 굉장히 든든한 아군이 생긴 것 같고 앞으로는 은숙이가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